me give you some advice. You can't care about anyone else. Everyone else is an obstacle. You care what an obstacle wants or feels, you're dead. If I'd cared about anyone or thing, I might have died. It's a world of opportunity. And I was meant for more in this life. You have that glint in your eye. What glint? Cruella de Vil, Cruella de Vil. If she doesn't scare you, no evil thing will. 101마리 달마시안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OST 크루엘라 드 빌의 도입부입니다. 집에서 탱자탱자 놀던 기둥소방 로저가 정당하게 돈을 주고 강아지를 구입하려던 크루엘라를 놀리는 내용인데, 로저는 이 노래로 큰 돈을 벌어 농장까지 차리게 되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잘하면서 동심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동심이 뒤틀려 있지는 않았나. 인간 사회가 더러워진 데에는 디즈니의 책임이 크지는 않은가 일견수견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영화의 세부적인 전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원작과도 큰 연관이 없을 뿐더러 영화의 내용도 이야기보단 시각적인 요소에 크게 의존하므로 평소 제 스타일로는 리뷰할 내용이 크게 없는 영화예요. 디즈니판 엠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한 줄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지경이죠. 그래서 영화의 내용보단 기존 디즈니 실사 영화들과 비교해서 크루엘라의 어떤 면이 인상 깊었나 조금 더 주변 토크스러운 내용인 점 감안하시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다양한 감상 중 하나일 뿐인 점 참고하시고요. 크루엘라는 분명 영화사에 있어 어떤 족적을 남길 만한 작품은 아닙니다. 화려한 패션과 배우들의 돋보이는 연기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인상이 평이해 보이는 건 결국 독창성보단 클리셰의 채용, 안정성을 택한 영화이기 때문이죠. 다만 디즈니 내부에 있어서는 꽤 유의미한 상징으로 남을 작품이 되리라 봅니다. 마블 스튜디오에 비교하자면 아이언맨급은 아니지만 퍼스트 어벤져 정도는 되는 영화요. 먼저 제가 크루엘라에서 주목하고 싶은 건 이제는 너무나 평범해져 버린 여성서사가 아닙니다. 크루엘라는 개괄적으로 여성서사를 채용합니다. 그녀에겐 어릴 적부터 숨겨온 거친 면모의 자아가 있고 주변으로부터 여성스러움을 강요받죠. 교장, 백화점의 상사 등 남자에게 구박을 받다가 진정한 자신을 찾아내며 끝나는 이야기. 전형적인 여성서사에 기대고 있지만 동시에 사이코패스 살인마인 생모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자신의 본성을 부정하며 끝나는 크루엘라의 이야기는 일부 1차원적인 영화들이 주는 불쾌감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엘사 이후로 줄기차게 우려먹히는 이런 서사 때문에 인상 깊게 본 건 아니고요. 제가 크루엘라를 주목하는 점은 기존 디즈니 실사화 시리즈들과 차별화되는 개성에 있습니다. 호평을 받는 작품들도 있고 혹평을 받는 작품들도 있어왔지만 대부분의 디즈니 실사 영화들은 늘 흥행을 해왔습니다. 단지 흥행은 하되 박한 평가를 받는 분위기가 쭉 이어져 왔죠. 비슷한 상황의 트랜스포머는 로봇 구경하러 갔더니 인간 총질이나 구경해야 하는 중고차 허위 매물스러운 상황이 문제였다면, 디즈니의 문제는 이미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의 재생산에 그친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이언 킹과 미녀와 야수가 있을 텐데 두 영화는 분명 독립적으로 보면 준수한 영화임에도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작품이죠. 저 역시 라이언 킹은 혹평한 바 있고요. 그 이유는 결국 이 영화를 보는 이유는 원작에 있거든요. 원작을 재밌게 봤으니까 그걸 다른 버전으로 내놓은 실사판도 보러 가는 건데, 그 원작들이 디즈니 르네상스를 이끈 클래식 중에 클래식인 만큼 그 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는 대로 창의력이 곧 연출인 애니메이션과 다르게 실사는 제약도 많고요. 실사와의 원작은 강력한 뒷배인 동시에 강력한 벽이었습니다. 비욘세가 아무리 간드러지게 기교를 뽐내도 나의 날라짱은 그렇지 않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엠마 왓슨이 얼마나 예쁘고 야수의 CG가 얼마나 자연스럽든 원작과 달라진 연출과 이야기가 더 신경 쓰이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디즈니 역시 이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민이 담긴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말레피센트를 꼽을 수 있을 텐데, 이 영화들 역시 한계점을 지니고
먼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디즈니 영화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분명 원작과는 차별화된 이야기를 하지만 상품화, 굿즈파리를 좋아하는 디즈니와는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에 전체적인 분위기도 칙칙하죠. 디즈니라기보단 동화라는 교집합이 있는 팀 버튼이 콜라보했다는 느낌이 강해요. 팀 버튼 없이 이걸 모델 삼아서 다른 디즈니 영화에 적용하긴 어려워 보이죠. 말레피센트의 경우 원작과는 다른 감상 포인트를 만들긴 했으나 주인공의 겉모습이 무서울 뿐 결국 말레피센트에게 어떤 속사정이 있었는가를 내세우며 그녀를 정당화하는 데 러닝타임을 소비하는 전형적인 디즈니식 가정영화입니다. 똑같은 교훈적인 내용이라도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것과 실사 영화로 보는 건 아무래도 기준치가 다를 수밖에 없죠. 두 영화 모두 나름의 반응을 얻고 소평이 제작되었지만 팀버튼의 폼이 떨어진 시기에 만들어진 거울나라의 앨리스는 혹평을 받았고 안젤리나 졸리의 매력으로도 너무나 자기적인 후반부를 커버할 수 없었던 말레피센트 2편 역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크루엘라는 이 두 작품의 강점과 실패를 모두 고려해서 내놓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디즈니스럽긴 합니다. 그녀의 복수는 살인이 아닌 체포라는 극히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크루엘라의 상징과도 같은 담배 역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녀는 달마시안의 가죽을 벗겨 코트를 만들지 않습니다. 원작에서는 수상할 정도로 돈 많은 펄이로서 호시탐탐 모피 코트를 놀던 것을 생각하면 원작 제어 면에선 캐붕이죠. 하지만 동시에 머리색뿐만 아니라 패션에 관심이 많고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상속녀인 점, 어머니도 디자이너였던 점, 아니타와 동창인 점 등 많은 특징이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엘라는 마블 코믹스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같은 뿌리를 가진 다른 세계관이듯 많은 설정을 채용하되 원작 재현에 구애되지는 않는 작품입니다. 말레피센트는 원작을 다른 관점에서 본 곳에 지나지 않았는데 크루엘라는 애초에 원작과 다른 이야기니 비교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특히나 빌런적인 매력이 살아있는 점이 좋았는데 알고 보면 착한 사람이었던 말레피센트에 비하면 크루엘라는 분명 해변의 여인이죠. 그녀는 엄연히 범법자이며 제자 같은 면모와 함께 가족 같은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를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묘사하기보다 분명히 선택 가능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그녀의 선택으로 크루엘라로서 살아감을 영화 내내 반복적으로 조명합니다. 결국 좀도둑 친구들이 그녀를 수용하는 것은 그녀가 정이라서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이죠. 즉 크루엘라는 기존 디즈니에서는 볼 수 없었던 회색 영역의 캐릭터입니다. 이런 묘사는 영화사 전체로 넓혀보면 흔하디 흔하지만 흑백으로 딱 나눠놓았던 디즈니의 작품관에선 상당히 과감한 연출이거든요.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로라 공주는 가장 수동적인 여성상으로 꼽히고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전문 용어까지 탄생하는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조신한 여인은 이상적인 여성상이 아닙니다. 인터넷이 신체의 일부에 가까운 요즘 아이들 역시 이런 분위기를 빠르게 캐치하고요. 라푼젤 이후의 작품들이 주체적인 여성상을 제시하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민감하게 읽은 덕이라고 봅니다. 뮬란 실사 영화에서 작품성을 헤쳐가며 싸우는 여성을 강조한 점이나 인어공주의 흑인 캐스팅 등 디즈니가 계속 미묘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이러한 고민의 결과물일 겁니다. 또한 애니의 새로운 공주들까지 잠깐 새길로 빠지자면 작품들이 비슷비슷한 인상을 주게 되는데 화자의 성별이 여성이었던 것에서 사건의 중심이 여성으로 넘어오며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인종과 사용하는 마법이 바뀔 뿐 주체적인 여성이 모험 끝에 권선징악하는 이야기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요. 기존에 비하면 비할 데 없이 문화적 배경은 풍요로워지고 있으나 정작 서사 구조는 경직되고 있는 게 디즈니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즉 프린세스만으론 제시할 수 있는 변화의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크루엘라는 프린세스가 저물어가는 시대에 디즈니가 나름대로 제시하는 새로운 답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크루엘라가 조금 더 흥미로워집니다. 디즈니의 빌런들은 아이들 대상 영화치고는 다소 끔찍할 정도의 죽음을 맞이하거나 후방당하는 게 전통이었거든요. 그만큼 디즈니는 안전하게 보이길 원해왔어요. 아이들의 부모가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언제나 안심하고 보여줄 수 있는 권선징악형 이야기. 계열사면 모를까 디즈니 픽처스 제작으로 스크린에 걸리는 작품은 단 한 번도 이 틀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크루엘라로 이 양보하지 않아온 선이 깨진 셈인데
그만큼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죠. 더 퓨처가 쓰여진 바디 페인팅을 선보이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강조한 건 단순히 남작 부인과의 대립만이 아닌 크루엘라를 기점으로 선보일 조금 더 차별화된 실사화 세계관들에 대한 포부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영화 자체로 놓고 보면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에스텔라, 크루엘라 간 변화를 작품 내내 너무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임팩트가 떨어지는 면이 있었고, 마크 스트롱이 연기한 존은 너무나도 편리하고 자기적인 해결책입니다. 이 인물의 박스가 등장한 순간 남작 부인은 완전한 악인이 되고 크루엘라에게는 명분과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덕분에 마지막 전개는 그녀가 대인배라는 인상마저 줄 정도입니다. 그 이름처럼 악독한 느낌은 많이 죽었죠.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단점들보다는 그 디즈니가 이런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왔다는 점에서 더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딱 퍼스트 어벤져를 봤을 때 느낌과 비슷했어요. 실제로 최근 루소 형제도 헤라클레스 실사화를 준비하고 있음을 밝히며 우리는 만화를 지역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원한다면 그냥 가서 원본을 보시면 되니까요. 우리는 여러분께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원본의 맥락을 유지하고 그것에 의해 영감을 받겠지만 몇몇 새로운 요소가 판에 더해질 겁니다. 헤라클레스가 기존 실사화처럼 단순한 재생산에 그치지 않을 것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레피센트, 크루엘라처럼 악역의 이야기로 스피노프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원작의 후광도 활용하며 비교될 일이 줄어들 상업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디즈니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네요. 물론 이 변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올바른 것 또한 아니죠. 다만 현재 공개된 로드맵처럼 인어공주의 인종이 바뀌고 백설공주가 하얗지 않은 작금의 사태보다는 조금 더 기대해볼 만한 변화가 아닐까라는 말로 오늘은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듀나였습니다.